차가운 겨울밤. 도시의 거리는 온통 쓸쓸함으로 가득했다. 가로등은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을 내뿜었다. 마치 외로운 눈처럼 소란스럽지만 차가운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거리의 행인들은 종종 걸음으로 지나갔다. 모든 사람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무관심이 가득했다. 헨리는 낡은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옷은 이미 색이 바래고 헤어져 너덜너덜했다. 찬바람이 옷 사이로 스며들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온몸을 떨게 만들었다. 헨리는 더러운 손으로 무릎을 꼭 껴안았다. 살을 내는 추위를 막아보려 했었다. 그러나 그 미약한 저항은 너무나 무력해 보였다. 평범해 보이는 이 밤에 헨리는 세상과 단절된 듯했다. 그의 눈빛은 공허했다. 눈앞의 도시는 그에게 더 이상 아무런 매력도 없었다. 주변의 고층 빌딩들은 밝은 빛을 반짝였지만 그에게는 조금의 따스함도 전해지지 않았다. 헨리는 한때 꿈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한때 괜찮은 직업을 가졌었고 행복한 가정도 있었다. 그러나 끊임없는 시련은 결국 그를 이 도시에 알려지지 않은 방랑자로 만들었다. 헨리는 기억하지 못했다. 언제부터 방황하기 시작했는지.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변해버린 것 같았다. 그때부터 그는 방향을 잃은 배처럼 이 차가운 도시를 떠돌았다. 그에게 유일한 친구는 말없는 벤치와 끝없는 고독뿐이었다. 헨리는 생각했다. 오늘도 이 차가운 밤을 말없이 보내야 할 거라고. 그때 부드러운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괜찮으세요? 목소리의 주인은 나이 지긋한 여성이었다. 그는 두꺼운 코트를 입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헨리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기색이 맴돌았고 눈빛은 따스하고 자애로웠다. 세월이 그의 얼굴에 흔적을 남겼지만 그의 눈에는 나이와 어울리지 않는 강인함과 힘이 있었다. 헨리는 고개를 들었다.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가슴속에 알 수 없는 감정이 피어올랐다. 이 낯선 세상에 불쌍한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마도 고독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사람들과 쉽게 소통하지 못하는 것일지도 몰랐다. 그러나 노부인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헨리 옆에 조용히 앉았다. 밤이 너무 추워요. 뭐 좀 먹고 몸 좀 녹여요. 그는 헨리에게 샌드위치 한 봉지를 건넸다. 음식은 많지 않았지만 헨리에게는 그 따스한 행동이 너무나 감동적이었다. 고맙습니다. 헨리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다. 그는 샌드위치를 받아 한 입 베어 물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스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이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관심과 사랑이었다. 노부인은 헨리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과거에는 관심이 없는 듯했다. 혼자세요? 그는 부드럽게 물었다. 헨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이 복잡했다. 그는 한때 가족이 있었고 친구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모두 그를 떠나갔다. 그는 고독에 익숙해졌고 의지할 곳 없는 삶에 익숙해졌다. 당신의 이야기를 말해줄 필요는 없어요. 노부인은 계속 말했다. 하지만 알아요. 삶이 어떻든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헨리는 고개를 들었다. 낯선 노부인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렇게 친절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의 눈에는 이해와 포용이 가득했다. 따스한 눈빛에 헨리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정말 고맙습니다. 헨리는 나지막이 말했다.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다.
노부인은 미소 지으며 헨리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려 주었다. 삶은 언젠가는 나아질 거예요. 당신이 믿기만 한다면. 차가운 이 밤에 헨리는 처음으로 낯선 사람의 따스함을 느꼈다. 마음속에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온기가 솟아올랐다. 이 순간 그의 세상은 더 이상 어둡지 않았다. 어쩌면 어떤 일들은 정말 예상치 못하게 변할지도 모른다. 밤은 깊어지고 도시의 소음은 점차 사. 마리의 눈에는 연민이 없었다. 오직 깊은 이해만이 담겨 있었다. 그 따뜻한 눈빛에 헨리는 마음이 따스해졌다. 고독한 밤하늘에 희미한 빛 한 줄기가 비치는 것 같았다. 고마워요, 마리. 헨리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흐릿하게 떨렸다. 마리는 미소 지었다. 고맙긴요. 별것도 아닌데. 그는 시계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혼자 조심히 지내요. 그는 헨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거리로 향했다. 헨리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가슴속에 알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다. 그는 당장 무언가를 바꾸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이 추운 밤에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구름 사이로 쏟아지며 따스함을 가져왔다. 헨리는 벤치에서 눈을 떴을 때 평소보다 훨씬 편안하게 잠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눈빛은 다소 멍했지만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이 감돌았다. 어젯밤 일은 마치 꿈만 같았지만 더 이상 멀고 허황된 꿈이 아니었다. 그는 마리의 미소와 그가 했던 말들을 기억했다. 그 따스한 기운이 헨리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다. 헨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켰다. 북적이는 거리를 바라보며 어젯밤의 무거운 마음은 사라지고 없었다. 마리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희망을 본 것 같았다. 그는 변화를 결심했다. 적어도 오늘은 더 이상 자기 연민과 절망에 빠지지 않기로 했다. 며칠 후 헨리는 거리 곳곳을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거절당할 때마다 그는 마리의 말을 떠올렸다. 살아있으면 희망이 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 말은 그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마침내 한 식당에서 헨리에게 일자리를 제안했다. 청소부였지만 헨리는 깊은 감사와 만족을 느꼈다. 그는 마리에게 이 소식을 바로 알리지는 않았지만 이 모든 것이 마리의 따스함과 격려 덕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헨리는 식당으로 들어가 유니폼을 입었다. 아직 긴장되었지만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찾은 것 같았다. 따뜻한 식당 불빛이 그를 비추었다. 그는 테이블을 닦으며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찼다.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마리. 헨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식당 일은 쉽지 않았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다. 일은 고되고 반복적이었지만 그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았다. 테이블을 닦거나 구석구석 쓰레기를 치울 때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적어도 있을 곳이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으니. 하지만 삶이 조금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헨리는 마음속 깊은 곳의 고통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부엌에 들어가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보거나 창밖에 번화한 거리를 볼 때마다 견딜 수 없는 장면이 떠올랐다. 아내 리사와 아들 케빈의 얼굴, 그들의 웃음소리, 따스했던 그 시절은 이제는 멀고 희미한 꿈처럼 느껴졌다. 헨리는 알고 있었다. 그는 아직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마리의 따스함이 그에게 희망을 되찾아 주었지만 기억은 무거운 산처럼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한때의 행복과 상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어느 날 저녁, 헨리는 식당에서 퇴근하고 임시로 빌린 작은 방으로 돌아왔다. 좁고 허름한 지하방에는 침대 하나와 낡은 나무 탁자 하나뿐이었지만 헨리에게는 이 공간만으로도 작은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 그는 침대에 앉아 조용히 사진 한 장을 꺼냈다. 5년 전 휴가 때 리사, 케빈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 리사는 온화하고 밝게 웃고 있었고 케빈은 수영복을 입고 아이다운 천진난만함으로 아빠의 손을 잡고 있었다. 익숙한 얼굴들을 보며 헨리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리사, 케빈, 그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마치 그들과 대화하는 것처럼 난 아직 살아있어.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헨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고 있었다. 그는 과거에 완전히 갇혀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 그는 더 많은 관심을 갈망했고 진정으로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에 대한 믿음을 되찾고 싶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헨리의 삶은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식당 일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그는 바쁜 일상에 익숙해졌다. 매일 아침 그는 정시에 식당에 도착해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 일은 고되었지만 적어도 스스로의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마리는 종종 식당에 헨리를 찾아왔다. 그는 항상 따뜻한 음식이나 따뜻한 포옹으로 헨리를 맞이했다. 헨리에 대한 그의 관심은 변함이 없었다. 헨리는 점차 깨달았다. 자신이 그의 존재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마리는 그에게 더 이상 낯선 은인이 아니라 진정한 친구가 되어 있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마리는 여느 때처럼 미소를 지으며 식당에 들어왔다. 그의 등장은 언제나 따스한 빛을 가져왔다. 네, 어제보다는 조금 수월했어요. 헨리는 손을 닫고 마리를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감사함이 담겨 있었다. 마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식당 구석으로 향했다. 내가 했던 말 기억해요. 헨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삶은 언젠가는 나아질 거예요. 당신이 믿기만 한다면. 맞아요. 마리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믿는다는 게 쉽지는 않죠. 때로는 계속 나아갈 힘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힘이요. 헨리는 의아해했다. 마리는 잠시 말이 없다가 작은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당신을 위한 작은 선물이에요. 격려의 의미로.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당신이 겪었던 많은 어려움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혼자 감당할 필요는 없어요. 헨리는 마리를 바라보았다. 눈에는 감동이 가득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상자를 받았다. 상자 안에는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따뜻한 갈색 가죽 표지에 촉감은 부드러웠다. 헨리는 놀랐다. 마리가 그에게 이런 선물을 줄 줄은 생각도 못했다. 일기장이요. 헨리는 나지막이 물었다. 네, 당신의 마음을 적어보세요. 당신의 감정을 적어보세요. 마리는 미소 지었다. 누구에게나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죠. 하지만 적어두면 조금이라도 나아질 거예요. 적어도 당신 마음속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테니까요. 헨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심스레 그 일기장을 끌어안았다. 그에게 있어. 메리의 관심은 물질적인 도움만이 아니었다. 더 나아가 정신적인 지지였다. 이어지는 날들 속에서 헨리는 점차 마음속 생각들을
일기장에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매 글자마다 과거에 대한 회상과 삶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글쓰기는 그에게 해방감을 주었다. 마치 마음속 무거운 짐을 조금씩 내려놓는 것 같았다. 고마워, 메리. 헨리는 속으로 깊이 감사했다. 그녀의 관심과 격려는 점차 그가 다시 일어설 힘이 되어 주었다. 헨리는 몇 달째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었다. 삶은 점차 제자리를 찾아갔다. 비록 그의 직업은 여전히 청소부였지만 더 이상 수치심이나 좌절감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점차 자존감을 되찾았다. 일하는 틈틈이 그는 종종 일기장을 꺼내 매일의 기분과 생각을 적었다. 때때로 그는 레스토랑 주방에서 주방 창가에 서서 유리창 너머 바깥 거리를 바라보았다. 그곳은 번화한 거리였고 차들이 끊임없이 오갔다. 하지만 모두의 발걸음은 바빴고 무언가를 쫓는 듯했다. 헨리는 종종 그 바쁜 모습들 속에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다. 예전에 그도 저렇게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늘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었다. 그날까지 메리가 그의 삶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다른 가능성을 보지 못했다. 그날 저녁 레스토랑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헨리는 바쁘게 일하는 중에 문득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다. 헨리. 그는 돌아서서 레스토랑 입구에 서 있는 메리를 보았다. 메리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손짓했다. 그녀는 오늘 짙은 색 긴 치마를 입고 있었고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마치 어두운 레스토랑에 햇살이 비치는 듯했다. 메리. 헨리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손에 들고 있던 도구를 내려놓고 빠른 걸음으로 다가갔다. 오늘 많이 바빠 보이네. 메리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약간의 걱정이 담겨 있었다. 괜찮아. 익숙해졌어. 헨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점점 더 좋아 보이네. 메리가 미소를 지으며 칭찬했다. 요즘 괜찮게 지내고 있었어. 헨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에 감사의 빛을 담았다. 적어도 예전보다는 훨씬 좋아. 메리의 눈에 부드러운 빛이 어렸다. 이게 네가 누려야 할 삶이야. 넌 과거에 영원히 갇혀 있으면 안 돼. 헨리는 그녀를 깊이 바라보았다. 마음속에 따뜻한 기운이 흘렀다. 메리는 그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더 밝은 미래를 보여주었다. 아마도 이것이 운명의 안배일 것이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따뜻한 사람을 만났다. 그날 밤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유난히 따뜻했다. 헨리는 한쪽에 서서 바쁘게 손님들에게 음식을 나르고 있었지만 마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비록 일은 여전히 바빴지만 그는 이러한 충실한 느낌을 즐기기 시작했다. 테이블 위의 음식과 미소 짓는 손님들을 볼 때마다 그는 자신이 이 세상에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임을 느꼈다. 저녁 식사 후 메리는 앉아서 헨리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무슨 계획 있어? 그녀가 물었다. 헨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생각해봤는데 기회가 된다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어.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메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바로 네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야. 한 발 한 발 나아가다 보면 결실을 얻게 될 거야. 헨리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마음속에서 강한 감동이 솟구쳤다. 고마워, 메리. 네가 없었다면 난 아직도 자기 연민과 포기에 빠져 헤매고 있었을 거야. 고마워할 필요 없어, 헨리. 메리가 미소 지었다. 네가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모두 네 자신의 노력 덕분이야. 너는 원래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 헨리는 주먹을 꽉 쥐었다.
마음속은 단단한 힘으로 가득 찼다. 메리의 말은 그에게 미래에 맞서고 자신의 목표를 이룰 더 큰 자신감을 주었다. 이어지는 날들 속에서 헨리는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레스토랑 청소 일에 만족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다른 직무 교육에 참여하며 더 많은 기술을 배우고 자신의 직책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비록 이러한 기술을 배우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당황스럽고 지칠 때마다 헨리는 메리의 격려를 떠올렸다. 그 따뜻한 말들은 언제나 그를 혼란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 그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메리의 지지가 있었고 점차 되찾아가는 그의 신념도 있었다. 어느 날 레스토랑 사장이 갑자기 헨리를 찾아와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헨리, 자네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네. 레스토랑 주방 보조로 승진시켜주겠네. 비록 아직 기초적인 직책이지만 더 많은 업무와 고객들을 접하게 될 걸세. 이건 자네의 노력에 대한 인정이야. 헨리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이 기회는 그에게 더 많은 도전과 성장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했고 또한 변함없는 청소부 일에서 벗어나 더 높은 직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헨리는 감격에 겨워 사장의 손을 잡았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 갑작스러운 기회는 그의 노력에 대한 인정일 뿐만 아니라 다시 일어선 그에 대한 인정이기도 했다. 그날 저녁, 헨리는 레스토랑으로 달려가 가장 먼저 메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다. 정말 잘됐다, 헨리. 메리는 기뻐하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보란듯이 노력하면 결실을 맺는 법이지. 헨리의 눈은 빛났다. 다시 목표가 생긴 것 같아. 계속 노력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거야. 메리는 미소 지으며 눈에 만족감을 가득 담았다. 잘하고 있어, 헨리. 넌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릴 자격이 있어. 그날 밤, 헨리는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과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앞으로의 길은 아직 멀었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고 더 이상 방황하지도 않았다. 그는 이미 앞으로 나아갈 힘, 바로 희망을 얻었기 때문이다. 헨리의 삶은 승진 후 몇 주 만에 큰 변화를 맞이했다. 레스토랑 주방 보조로서 그는 일상적인 재료 준비뿐만 아니라 더 많은 고객 서비스에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비록 이 일은 여전히 도전으로 가득했지만 헨리는 점차 빠른 업무 환경에 익숙해졌다. 그는 기술적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가짐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깨달았다. 매일 점심과 저녁, 레스토랑은 항상 사람들로 북적였다. 손님들의 요구는 각양각색이었고 헨리는 정신없이 바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침착함을 유지하며 모든 업무를 처리했다. 때때로 사장은 바쁘게 움직이는 그의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을 표했고 메리도 종종 그를 찾아와 격려의 말을 건넸다. 그날 점심, 레스토랑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한 노부인이었다. 그는 낡은 외투를 입고 있었고 안색이 창백했으며 걸음걸이가 느렸다. 매우 약해 보였다. 그가 레스토랑에 들어섰을 때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마치 그의 등장이 조금 갑작스러운 듯했다. 헨리는 그 노부인을 알아챘다. 그녀는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서서 주위를 둘러보더니 마지막으로 창가 쪽 빈 테이블로 향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시선은 다소 멍해 보였다. 헨리는 앞으로 다가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안녕하세요. 오늘 뭘 도와드릴까요? 노부인은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았다.
눈빛이 조금 흐릿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따뜻한 물 한 잔 주세요. 헨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서 그녀에게 물을 준비해 주었다. 마음속에는 의문이 생겼다. 레스토랑에는 노년의 손님들이 많았지만 이 노부인처럼 수수한 옷차림에 몸이 약해 보이는 사람은 드물었다. 그는 조용히 그녀를 관찰했다. 그녀는 낡은 종이봉투를 손에 꼭 쥐고 있었다. 내려놓기 싫은 듯이. 헨리가 따뜻한 물을 가져왔을 때 노부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미동도 없이. 헨리는 조심스럽게 컵을 내려놓았다. 물 가져왔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노부인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감사함과 동시에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다.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매우 차갔다. 마치 그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힘을 다 쓴 것 같았다. 헨리는 마음이 아팠다. 주문 도와드릴까요? 메뉴가 꽤 많습니다. 노부인은 고개를 숙이고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저는 그냥 좀 쉬려고 왔어요. 집에 가기 싫어서. 그녀는 말을 멈추고 눈가에 눈물이 어리는 듯했다. 집에 아무도 없어요. 아들도 떠났고. 헨리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외로운 노부인을 바라보며 어머니 생각이 났다. 비록 그의 가정은 이미 풍비박산이 났지만 그는 주변의 외로운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는 희미한 책임감을 느꼈다. 괜찮으시다면 좀 더 계시다가 가세요. 몸이 좀 나아지면 가세요. 헨리는 부드럽게 말했다. 노부인은 그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젊은이.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다정함이 담겨 있었다. 헨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옆에 서 있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따가 그녀에게 다시 와야겠다고. 그가 할 수 있는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었다. 그날 점심, 레스토랑의 모든 것이 헨리의 눈에 다르게 보였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바쁜 일에만 머물지 않고 주변에 사소해 보이지만 저마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사람들에게 향했다. 노부인의 외로움과 무력함은 깊은 상처처럼 헨리의 마음에 새겨졌다. 레스토랑 반대편에서 헨리는 사장이 손님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다. 사장은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다. 미간을 찡그리고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다. 헨리는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다. 흔히 있는 일이 아니었다. 평소 사장은 손님들과 부드럽게 이야기했고 절대 조급해 보이는 법이 없었다. 잠시 후 사장이 주방으로 걸어왔다. 바쁘게 일하던 헨리는 돌아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헨리. 사장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다. 오늘 손님이 많은 이 속도를 좀 내야겠어. 헨리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사장의 말투는 차가웠지만 그는 그것이 더 많은 일과 스트레스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다시 일터로 돌아갔다. 하지만 헨리의 마음은 온전히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 노부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천천히 고개를 들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헨리는 다가가서 조용히 물었다.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노부인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젊은이. 그냥 조용히 있고 싶어서. 고마워요. 헨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문득 생각이 떠올랐다. 어쩌면 이 시끄러운 세상에서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변화를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 변화가 아무리 작더라도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다고. 몇 시간 후 레스토랑의 바쁜 시간이 조금씩 가라앉았다. 헨리는
계산대 앞에 서서 조용히 노부인의 계산을 처리했다. 영수증 금액을 보는 순간 마음이 움직였다. 그는 노부인이 그 비용을 지불할 여러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옷차림은 남루했고 눈빛에는 깊은 피로가 드리워져 있었다. 헨리는 재빨리 계산을 마치고 영수증을 들고 노부인의 테이블로 갔다. 이 식사는 제가 계산할게요. 그가 말했다. 노부인은 놀라서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았다. 눈에는 의아함과 감사함이 가득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젊은이. 괜찮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헨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노부인의 눈에 눈물이 어렸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감사한 마음으로 헨리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젊은이.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헨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힘을 느꼈다. 그 힘은 돈에서 온 것도 일에서 온 것도 아니었다. 바로 사심없는 배려와 호의에서 온 것이었다. 헨리는 노부인을 배웅하고 나서도 마음이 오랫동안 진 오늘 인부가 또 저에게 말하더군요. 몇 달은 더 걸릴 것 같다고요. 헨리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순간 형언할 수 없는 무거움이 압박해왔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혼자 살고 계셨고 집안의 낡은 집은 이미 낡고 허름해지기 시작했다. 헨리의 수입으로는 대규모 수리는 엄두도 못 낼 형편이었다. 매번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그는 그저 괜찮아요 라는 말로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사실 그는 이미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헨리는 나지막히 말했지만 속으로는 막막한 뿐이었다. 지금의 그는 매일 생계에 허덕이며 어머니를 위해 집을 고칠 방법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심지어 자신의 생활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머니를 도와드리는 건 더욱 힘든 일이었다. 수화기 너머의 어머니는 그의 지친 목소리를 알아챈 듯 다정하게 위로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 헨리. 지금 네 일이 중요해. 헨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는 홀로 부엌 구석에 서서 싱크대를 두 손으로 꽉 잡고 미간을 깊게 찡그렸다. 어머니의 걱정과 자신의 막막한 현실에 무력감이 밀려왔다. 그 감정은 마치 무거운 쇠사슬처럼 그의 마음을 깊이 옥죄었다. 며칠 후 헨리는 여전히 레스토랑의 바쁜 일상 속에서 하루를 보냈다. 매일이 마치 어제의 반복과 같았다. 비록 일에 대한 부담은 줄었지만 그는 늘 마음속 깊은 곳에 공허함을 느꼈다. 마치 무언가 빠진 것처럼 그는 여전히 모든 손님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레스토랑의 문이 열리고 부유해 보이는 중년 남성이 들어왔다. 그는 말끔한 정장 차림에 단정한 용모와 예리하고 자신감 넘치는 분위기를 풍겼다. 헨리는 그를 힐끗 보고 다가가서 공손하게 물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시죠? 남성은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혼자입니다. 창가 자리 괜찮을까요? 헨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레스토랑 창가 자리로 안내했다. 남성은 자리에 앉아 나지막이 말했다. 레드와인 한 잔 주시고 스테이크도 하나 주세요. 여기 스테이크가 맛있다고 들었거든요. 헨리는 그의 주문을 받아 적고 돌아서서 준비하러 갔다. 레스토랑 안에 다른 손님들의 소란스러움과 직원들의 분주한 소리가 뒤섞여 분위기는 활기차면서도 다소 시끄러웠다. 헨리가 스테이크와 레드와인을 들고 남성의 테이블로 돌아왔을 때
남성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되었나요? 헨리는 다소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몇 개월 정도 됐습니다. 몇 개월. 남성은 무언가 생각하는 듯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이 도시의 외식업은 쉽지 않은데 당신은 꽤 잘 적응하는 것 같군요. 남성의 말투에는 연륜과 깊이가 느껴져 헨리는 어찌해야 할지 몰랐다. 헨리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했다. 그는 손님들과 짧게 대화하는 것에 익숙했지만 눈앞에 이 남성의 말투와 화제는 분명 달랐다. 혹시 더 큰 목표가 있나요? 남성이 갑자기 눈을 들어 헨리를 바라보았다. 헨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그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아니,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다. 비록 어머니를 잘 모시고 생계를 유지하는 단순한 삶의 목표는 있었지만 그 외에는 그의 삶의 뚜렷한 방향은 없었다. 헨리는 테이블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매일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입니다.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때로는 인생이 우연한 만남으로 인해 바뀌기도 하죠. 헨리는 잠시 침묵했다.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솟구쳤다. 이 낯선 남성의 말이 그의 마음속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생각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이 지루한 일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이 만남이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